네, 1월 3일입니다. 어제 참으로 끔찍한 정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가덕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에 지지자들의 이렇게 쌓여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습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57년생 김모 씨로 확인이 됐고요. 흉기한 소지가 18cm였다고 그럽니다. 정말 길죠. 칼이 그 정도면은요. 이 김 씨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동선에 따라서 계속 따라다녔던 것으로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을 거쳐서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여의 혈전 제거 수술 등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아직은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긴급 상황에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부산대병원을 믿지 못하고 서울로 간 것이냐라든가 뭐 부산대병원이 서울로 간 것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명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등등 또 큰 부상이 아닌데 너무 부풀린 것 아니냐 이런 묘한 이야기들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표를 서울로 옮긴 것은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고 부산대병원이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수술을 요하는 위급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 등인데 사람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고 이분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고 다수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의전 서열로 따져도 이분이 뭐 한 5, 6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지금 제주도 조사를 하면 이분이 1위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 가족들이 원하고 또 의료진들이 원한다면 가장 좋은 병원으로 또 원하는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의사라는 사람들이 왜 서울대 병원으로 갔느냐, 왜 헬기를 타고 갔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참 사람 목숨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의사가. 다른 일반 극성 지지자들, 극성 반대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의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의사분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꼴 보기 싫다. 뭐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는데 의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죠. 최선의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부산에서 다쳤는데 왜 서울로 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의사로서 의료진으로서 그분은 뭐 직접적 의료진은 아닙니다만 의사죠. 강원도 어디 속초에 어디 의사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할 말은 있겠죠. 네, 할 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때 그 피습당한 그 시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전 시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 참석자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거 쇼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위원장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지를 했다 그러는데 정치적 성향이 다른 반대파는 죽어도 괜찮습니까? 피격을 당해도 괜찮습니까? 칼에 의해서 목이 찔려도 괜찮습니까? 정치가 왜 있지요?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료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동료 시민입니까? 동료 시민이 지금 칼에 목이 찔려 있는 상황에서 환호와 박수가 나오고 그것이 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제지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죠. 거기에서 함께 박수치고 했다면 뭐 안 되겠죠. 그런데 한 위원장은 그 일이 있건 말건 본연의 일은 또 했어요. 예. 건배를 했습니다. 건배. 이 와중에 건배를 한다? 한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고 상대인 민주당 제1야당의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그때 당시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건배를 했다. 아무리 정치 초짜라도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인간. 정무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맨날 검사만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정무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하긴 뭐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첫 폭탄 선언이 나는 이번 선거 출마 안 합니다. 뭐 이게 정치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정치권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까? 뭐 한 위원장은 뭐 특히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상황에서 제지한 것은 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지한 것은 뭐 다행이고 잘한 건데 그 다음에 뭐 건배를 하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예, 우리가 어디 안 좋은 일 있고 그럴 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는 곳에 갔을 때는 건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단합하자. 우리 함께 뭉쳐서 나가자 할 때 하는 게 건배예요. 무조건 술 먹고 무조건 물 마시고 무조건 음료수 마시면서 그냥 건배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즐겁고 좋을 때 하세요. 상대 내 파트너가 정치적 파트너잖아요. 파트너가 지금 칼에 맞아서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는데 건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유튜버 극우라고 하면 뭐 어쩔지 모르지만 보수 유튜버라고 이야기할게요. 보수 유튜버 채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봉규 TV에 출연한 김모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후에 지지율이 오르자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습 자작극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분이던데 저도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러더라. 칼도 제대로 쓰면 푹 들어간다. 그런데 상처가 1cm에다가 의식이 있게 찔렀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봉규 씨 그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도 뭐 칼이 2개 있었다거나 뭐 칼이 아니라 휴대폰 케이스라고 했다든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흉기가 맞다. 종이칼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만 숙련된 선수로 인해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만 이런 주장을 한 건 아니에요. 보수 유튜버들이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상대 진영이지만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칼에 맞아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부산대병원으로 가고 119가 와서 실어가고 하는 상황에서 자작극이다? 목숨 갖고 자작극 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야, 나 지지율 올려야 되니까 칼 여기 있다. 내 목 찔러줘.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성 파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은 일단 살려놔야죠. 어찌됐거나. 근데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느냐고 딴지 거는 사람들. 그것도 하필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의사. 그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행정부원장 정도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돈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의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보수 유튜버라 하더라도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니까요.
인간의 도리는 우리가 서로 하고 살아야 돼요. 쇼라고요? 자기 목숨 갖고 쇼합니까? 에휴. 그러면 다른 테러, 다른 폭력 그동안 수없이 있어 왔어요. 그것도 다 쇼였습니까? 쇼 아니잖아요. 나 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2006년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가요? 그분도 이쪽 그 커터칼로 당했잖아요. 그래서 60바늘 정도 이렇게 깨맨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들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까? 물론 이분이 이제 회복하고 일어나서 뭐 대전은요 이러면서 완전히 뭐 지방선거 다 뒤집어졌고 대전도 이기고 다 이겼죠. 16곳 중에 아마 12곳 정도 싹쓸이 했을 겁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작극 하신 거 아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한 3번 맞고 쓰러졌어요. 피 철철 흘렀죠. 그 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대표를 뒤통수를 가격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간들이 말이야. 아이고. 한미관계, 한미관계 때문에 리포트, 대사를 칼로 찌르라고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 찌르자.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좀 인간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에? 인간답게 생각하고, 인간답게 행동하고, 인간답게 말하고 살자고요. 최소한의 금도는 넘지 말아야죠. 진영 싸움이죠. 물론 정치가. 진영 싸움인데, 그래도 목숨 앞에서는 그러지 말자니까요. 적끼리 싸우고 전쟁을 해도요.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맙시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무사를 빌어야 돼요. 쾌유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늘 대중 속에 있습니다. 마음만 대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몸도 대중 속에 있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항상 대중 속에 있고 대중과 악수하고 대중과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그분들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칼을 들이대고 망치를 들이대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증오의 정치 아닙니까? 진영이 다르면 다 죽입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라니까요.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칼과 총으로 하는 건 진짜 전쟁이에요.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처럼 지금 우리는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서로 살리는 것이 정치잖아요. 합일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그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정치라니까요. 다 혐오하고 다 죽이고 막말하고 증오 이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물론 정치권이 막말과 증오가 판을 치죠.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진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제시킬 줄 알아야 돼. 정치인들이. 당신들이 야물고 똑똑하다면 자제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테러가 막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테러가 있는데 이것을 뭐 정치적 수로 생각을 한다거나 자작극이라고 한다든가 그건 인간성이 말살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발 좀 사람답게 살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 하잖아요. 말로. 상대가 미워도 말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칼을 들고 나타납니까? 그러면은 칼 들고 총 들고 나타나는 사람은 사람을 질책하고 절대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진영이 다르다고. 자작극일 거야. 아마 종이 칼일걸? 이따 이런 이야기한 것들. 당신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네, 하여튼 정치는 직접 주먹과 칼과 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합일점, 접점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평화로움을 안겨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증오하고 막 그러지는 맙시다. 우리가 서로 각각 진영을 달릴 수는 있는데 증오하지는 말게요. 네, 그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의 쾌유를 빕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